안녕하세요, 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공정증서 일상생활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재판을 거치지 않고 활용되는 이제 채권 서류 중에 공정증서라는 서류가 있는데, 그 공정증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연장 그리고 또 소멸시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공정증서라는 거는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공증인가 되어져 있는 변호사 사무실,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고 공정증서를 작성을 하는 인가가 되어져 있는 공증인가 사무실에 따로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공정증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정증서의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정서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약소보험 공정증서가 하나 있고, 나머지 마지막으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인정서라는 거는 보통 이제 차용증이라든가 이런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 강제집행력이 없는 그런 효과가 없는 그런 이제 인증서를 작성을 하는 걸 보고 인정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약소보험 공정증서와 그다음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와 다른 점은 강제집행력이 없어요. 만약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약소보험에 의한 공정증서하고 그 다음에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채무자의 재산이라든가 이런 적극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인정서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력이 없다는데 가장 큰 차이가 있겠고, 만약에 이제 강제집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인정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셔서 판결문을 얻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게 하는 인정서라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소보험 공정증서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입니다. 이 2가지 종류에는 강제집행력이 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변제 기일에 공정증서에 이제 변제 기일이 기재가 돼 있겠죠. 그 기일에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정증서의 집행문을 발부받아서 바로 채무자의 적극적인 재산, 예를 들어서 금융거래는 통장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이라든가 집에 유체동산이라든가 이런 데다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정서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차이점, 소멸시효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약소보험에 의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보통 소멸시효가 3년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공정증서가 되겠습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한 공정증서 같은 경우는 10년의 이제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년 또는 약소보험 같은 경우는 3년, 이 소멸시효가 이제 거의 와 닿았을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이제 연장을 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를 안 하고 채권자도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은 시효로서 완성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채권은 아웃이 되는 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멸시효를 연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시효 연장을 합니다. 이때 원인 서류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소를 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소멸시효는 다시 또 판결문이 나오면서 그 판결문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또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공정증서는 마무리가 되고 판결문이 이제 채권 서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이 이럴 경우에는 2개 다 약소보험 공정증서나 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다 판결문에 의한 소멸시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효는 이렇게 이제 연장을 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공정증서의 이제 효력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제 방법은 이제 어떻게 행사를 하겠느냐. 자, 통상적으로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공정증서에 있는 변제 기일에 변제를 한다 그러면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변제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뭐 채권자는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게 됩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채무자는 통상적으로 자기가 뭐 변제할 능력이 있다든가 자금적으로 그 자금력의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변제 기일에 변제를 하겠지만은 그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변제를 못 하고 그 채권자에게 기일을 더 달라고 연장을 해달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채권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이랬을 경우에 통상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보통 채무자의 말을 따라주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자 하는 거고요. 채무자는 또 그럴싸하게 뭐 이래해서 어디서 돈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채권자를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실무에서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그 변제기일을 연장을 해줘도 큰 실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더 상황만 악화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채무자의 그 변제 자력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가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변제를 안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못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기일 연장을 해주지 마시고 바로 강제 집행을 수순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채무자의 재산이라든가 또는 거래하는 은행, 통장, 뭐 신용불량 여부 뭐 이런 거를 이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무대포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신용정보회사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받아서 채권 추심을 의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가장 뭐 정확한 채권 추심이 되겠죠. 그래서 채무자 입장에서 공정증서를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변제기일에 만약에 변제를 못하고 기일 연장을 뭐 요청을 하는 상태라고 했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그 당시에 채무자의 상태를 보면은 그 자기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게 지금 현 당사자인 그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뿐만 아니고 다른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뭐 공정증서가 하나가 아니고 뭐 2개 이상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뭐 판결문이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또 뭐 세금이 만약에 체납이 돼 있다 그러면 세금 체납 국가가 이제 뭐 채권자의 경우도 있을 것이고, 뭐 은행에 대출 연체가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다른 채권자가 먼저 이렇게 선수를 쳐서 뭐 강제 집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채권자의 그 권리를 행사를 해버리게 되면은 채무자는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 집행이 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채무자는 그만큼 변제 자력이 떨어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선의로 이렇게 기일을 연장을 해주는 채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당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채권자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채무자의 편의를 봐줬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변제를 더 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변제 기일에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뭐 그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그 채권 추심을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뭐 재산 여부라든가 신용 상태라든가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보신 연후에 채무자의 그 재산에다가 강제 집행을 하셔야 그나마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정증서에 대한 일반 개론과 그 다음에 그 소멸시효가 다 했을 경우에 그 시효 연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공정증서를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 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